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9분입니다. 이제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중독 위험 예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연구부 이문주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식중독 발생 현황이 우리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2019년에는 매년 한 20건씩 발생이 됐었고요. 네. 거리두기와 올바른 손 씻기 등 전 국민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했던 코로나19 발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연 한 10건 정도 발생했고 일상이 회복되었던 작년 2023년도에는 38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급격하게 좀 늘었군요. 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발생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먼저 식중독의 정의를 말하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대부분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에는 캠필로박터균 그리고 비브리오균과 같은 유해 세균에 의한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쿠도아층과 같은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기온이 30도가 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세균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식중독균이 35도나 36도 이 내외에서의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음식이 금방 상하고 사람들이 잘못 먹게 되면 이제 식중독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안 좋은 음식 평소에 먹으면은 금방 속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발생까지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게 상한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뭐 구토나 설사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를 저희는 잠복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식중독균에 따라서 이 잠복기가 수시간 또는 수일이 되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 후에 발병을 하고 네. 그리고 황색포도알균이라든지 바실루스 세리우스균 같은 애들은 많은 양이 증식하게 되면 얘네들이 독소를 또 만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한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햄버거병으로 유명한 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경우에는 2일에서 길게는 10일 후에도 발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지 또 대처는 신속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식중독의 증상은 원인이 되는 미생물과 그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발열, 그런 증상이 있고요. 네. 이게 심해지면은 탈수라든지 장기 손상,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중독 환자는 장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 흡수 기능이 감소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 장애로 인해서 설사가 악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식중독 환자는 끓은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음식부터 섭취합니다. 근데 만일 설사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게 독소라든지 세균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의사의 정확한 그런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제 습도까지 올라가면 아마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생활에서 안전하게 좀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네,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 조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골고루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고요. 네. 특히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하기 전,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외출을 갔다 온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 도마를 사용하기입니다.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셋째는 충분히 익혀 먹기입니다. 육류 중심 온도는 75도, 어패류의 경우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습니다. 넷째로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합니다. 다섯째, 물은 반드시 끓여 먹습니다. 여섯째가 좀 중요한데요. 보관 온도를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그 사이에서도 증식을 합니다. 60도에서도요? 예. 그래서 뜨거운 음식의 경우에는 최소한 6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시고 찬 음식은 최대한 4도씨, 냉동식품의 경우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시게 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조리하시는 분들이 손을 다쳤다든지 그럴 때는 음식을 가까이 조리하는 거를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찬 음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얼음도 사실 식중독에 좀 그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빙기로 직접 얼음을 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엔 제빙기의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소홀할 경우 세균이 번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빙기의 위생 관리 방법은 내부의 얼음을 모두 제거한 후 얼음판과 급배수 호수 등을 분리하여 꼼꼼히 세척한 다음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 주 1회 이상 살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정수 필터와 제빙기 필터는 사용 기준에 따라 철저히 교체하며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카페 사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